자, 11주차 2강이 이어서 시작을 계속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배워볼 텐데요. 디스크 행동 특성을 통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활용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주 강조를 항상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는 시작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이제 명확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잘 하면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것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훈련의 중요성은요. 여러분들 간의 간 안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 관계,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팀으로 뭔가 활동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실습할 때도 팀으로 활동 실습 많이 하게 되고, 팀으로 뭔가 많이 하게 될 텐데, 또 동료, 또 여러분들 학교 교수님, 또 여러분들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직장에 대한 상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서로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거, 차이가 있는 거, 그 사람과의 뭔가 다른 모습들, 이 차이를 자,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너는 달라,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너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너 이거 잘못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나는 승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가 긍정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또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전략들과 개념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은요. 자,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던 아까 얘기죠. 상대방 차이를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게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안에서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불신이 싹튼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는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뢰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의 바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에서 신뢰는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디스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에 대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우성인자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성격의 일부분들을 우리가 받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을 아빠의 모습을 닮았고, 뭐 엄마의 모습을 닮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가족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아 이런 거는 뭐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이런 건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유전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인 성격으로 보통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 이 개인적인 내면적인 어떤 성격들, 유전적인 특성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내면적인 성격, 또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형성된 어떤 성격들이 결합돼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표면적인 반응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격, 이제 성향들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디스크로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성격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태도를 보이거나 바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격, 행동, 유형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나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 특성, 내 성향, 내가 말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모른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타인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 타인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스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타인에 대한 모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뭔가 과제를 할 때 어떤 팀원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료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매니저들, 또 내가 만나는 고객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내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내 가족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를 좀 배우는 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좀 했다면 이 디스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제가 그런 디스크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더 이제 뭐 진단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지금 제한적인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건 셀프로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인터넷에 사실은 이걸 진단하는 다양한 툴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진단을 한번 꼭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여러분들의 소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핸드폰으로 이제 그런 스마트 그 뭐죠? 디스크 성격 유형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진단 툴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셀프 그 성격 유형 셀프 진단기는 조금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유형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한 가지만 딱 진단을 해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것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진단을 좀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진단지를 가지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이 좀 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음, 이제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성격 유형 진단하는 것들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셀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유형들을 일단 진단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크 성격 유형 셀프 진단을 하고요. 자, 이게 소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과제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면 거기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 간단한 셀프 진단계로 하셨다면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오는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D형, 내가 I형, 아니면 S형, C형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내가 좀 더 정밀하게 나오는 진단기를 어디서 찾아서 한번 해봤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두 가지 성격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뭐 ID형, DI형, 뭐 CS형, SC형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았던 친구들이라면 그게 기억이 나시면 그 유형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과제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과제방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다 그냥 여러분들이 소과제 거기에다가 답변을 그냥 달아 주시는 걸로 요걸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 이게 소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진단지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낮게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보면 얘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얘네 둘이는 1회가 있네요. 둘 다 7회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ID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낮은 SC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이가 이렇게 7회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는 7회가 있지만 뭐 D는 뭐 5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S는 뭐 3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뭐 C가 2회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보통 두 개가 위에 있고 두 개가 보통 이렇게 이제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를 이렇게 원형에다 옮겨 놓으면 지금 i가 훨씬 높죠. 그래서 점이 이제 여기 i에 찍혀 있죠.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하고 S형은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요만큼 있는 거죠. 요만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 이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ID형이라고 부른다. 이 점이 여기 찍혀 있죠. 그래서 I형이 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ID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D가 많이 나오고 I가 그 다음 나오면 DI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진단을 해석하고 부른다. 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유형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D만 유독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이제 그 D만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 D형.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 점이 이제 기준입니다. DI형. D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D형이 그러니까 D하고 C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 DC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은 I가 유독 많이 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I 그다음 D가 많이 나오는 사람인 거죠. 여기는 또 IS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S가 유독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S가 많이 나오는데 I형하고 같이 두 개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또 SI형이 있을 수 있고 또 S형이면서
또 C형이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죠. SC형이 있습니다. 또 C형이 이제 유독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C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D형이 있으면서 C형이 있는 사람은 DC형이라고. 그 다음에 C형이 높으면서 S형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CS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런 디스크 유형을 직업적으로 저희가 좀 나눠보면 일반적으로 이 디스크의 유형들은요,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D형하고 대칭되는 거는 바로 S형입니다. 자, C형하고 대칭되는 것들은 바로 I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둘의 아주 극단적인 반대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DS형이거나 SD형은 없습니다. 아니면 I형이면서 C형이거나 C형이면서 I형인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진단을 했을 때 좀 정밀한 진단지로 했을 때 이런 유형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조금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진단을 할 때는 진단 환경을 명확히 설정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친구 관계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내가 직장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진단 환경을 설정을 해놓고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디스크 유형을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직업적으로 보면 이제 DI형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장님들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장님들, DI형들은.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굉장히 주도성이 강하면서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장님이 많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제 디스크 유형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가까이 해놓은 데이터들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특히 DC형인 경우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급들, 임원들, 관리자 유형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D형은 세일즈맨들이 훨씬 굉장히 영업사원들이죠. 영업사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고요. IS형은 이제 교육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CD형들은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들, 스킬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면 C형이면서 CS형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자, 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일들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S형이면서 SI형이거나 뭐 SC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 SI형인 사람들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일들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들이고, S형이거나 SC형 같은 경우는 뭐 비서직이거나 뭐 이런 이제 직무들, 그 다음에 또 특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이제 그런 일들이 SC형은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직업들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동 유형별 특성들을 저희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디스크는 이제 그 디스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D형하고 I형은요,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S형하고 C형은 주로 이제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형하고 I형은요, 보통 얘기를 할 때도 이 각 성격 유형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목적이 다 틀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D형은 자,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할 때는 목적과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성과와 목표를 얻기 위한 그런 포커스된 말들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형들은요. I형들은 사실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수다스러운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I형이 굉장히 높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I형이 높은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통 말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형하고 C형은 듣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S형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데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방법, how. 그래서 어떤데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how에 초점을 맞춰서 듣는다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해할지,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이해의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S형이다. 반면에 C형은 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자,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S형들은요. 그래서 친구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S형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내 얘기를 잘 경청해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풀려. 이게 S형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C형은요. 자, 듣는 목적이 분명해요.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찾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 안에서 뭔가를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유, Y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자, 어떤 상황을 잘 해석해주는 친구들 있죠. 자, 그래서 연애 상담을 잘해. 야,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런 특징들이 있다니까. 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들을 보여. 뭐 이게 다 이제 분석력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C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행동 스타일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죠. D하고 I형은 빠르다. C하고 S형은 느리다 그랬죠. 그 다음에 D형하고 C형은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이고 I형하고 S형은 사람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I하고 S형은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D형하고 C형은 일이 중요한 일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뭔가 같이 뭘 할 때 어떤 과정과 결과를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항상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D형하고 C형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 결과도 중요하지만 난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게 좋아.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아.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형하고 I형들은요. 자, 우리가 빠르다 그랬죠. 빠르다. 말도 빠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경쟁심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D형하고 I형의 특징이죠. 반대로 가면 자, C형하고 S형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협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이 없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내성적이다 그러죠.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이 사람들은 항상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래서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적인 항상 뭔가 방어하려는 기질들이 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업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지시적입니다. 자,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냉정함을 항상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반면에 자, 사람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이런 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도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 디스크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좀 배울 거고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과 다양한 특성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그냥 딱 여기까지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도형은 보통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D형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과, 결과,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대를 극복하고 결과를 얻거나 성과를 올리는 이제 그런 거를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하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이런 상황들, 내 주도성을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교형 I형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친근하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낙천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과 대화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막 이렇게 즐겁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 예,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중형의 사람들인데요. 신중형의 사람들은 항상 그 퀄리티, 질, 이 뭔가 이 내용이 아주 좋아야 돼. 이런 것들을 항상 잘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고 꼼꼼하게 막 하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높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결과에 대한 비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중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완벽주의 성향도 이 C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정형인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강해요. 예. 그렇지만 뭔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말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수용적인 사람들, 양보도 잘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인내심 강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급격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안정적인 환경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안정형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네 가지 DISC형을 갖고 있는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행동 특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 DISC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과잉 과제를 하나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5월 28일 금요일까지 과제 제출 마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까지 여러분들 12시까지 이제 과제방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과제방에다가 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의 방을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후감을 제출하는 겁니다. 독후감. 예, 그래서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영화, 뭐 웹툰, 드라마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웹툰 뭐 만화책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웹툰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영화 이런 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 에세이, 인물에 관한 책들도 괜찮습니다. 뭐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주제를 가진 책들을 한 권 선정하고 읽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책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대인관계론,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에 관한 책들. 자, 그 다음에 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뭐 남자, 뭐 이런 책들도 있죠. 예, 그런 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인관계에 대해서 쓴 그런 에세이집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책을 하나 정해서 이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겁니다. 독후감이에요. 네, 그래서 소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설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후감 내용에는 이 책을 내가 왜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요약, 이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된 책들인지, 뭐 대충 줄거리가 어떤지, 뭐 이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감정, 느낌, 이제 내가 왜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책을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어야 되겠죠. 내가 그만큼 감명을 받은 책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사진, 그림 이런 거 안 써주고 글만 쓰셔도 돼요. 글만 쓰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독후감으로서 내용과 형식을 갖춰서 과제방에 제출을 하시고요. 뭐 HWP나 워드 파일에 작성하셔도 되고, 뭐 한글 파일에 작성하셔도 되고, 뭐 내가 그냥 PPT로 난 만들겠다. 그럼 PPT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뭐 HWP나 워드 파일이나 뭐 PPT로 작성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 PDF로 꼭 같이 함께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PDF로 받는 이유는요. 이게 보통 이제 그냥 HWP나 뭐 PPT를 보면 이제 버전이 맞지 않거나 글꼴이 저한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깨져버리거든요. 이제 깨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제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제출하실 때는 PDF 버전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예, 과제 진행과 관련돼서. 자, 여러분들, 좀뭐 어렵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근데 이제 책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다양한 그런 매체들, 웹툰, 뭐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고 이런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웹툰이나 만화는 이런 게 없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웹툰하고 만화는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을 한 권 선정해 주셔서 읽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정은 저는 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제들을 이제 좀 어렵지는 부담 갖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자, 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뭐 용량이 커서 뭐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또 이제 여러분들 질문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1주차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